안녕하세요. GPGX 이재영입니다. MMO 서버 10만 양명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게임 서버의 능력이라고 하면 동접 1만, 몬스터 10만, 드넓은 평야의 신리스 월드를 생각하게 됩니다. 동접이 늘면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부하가 늘고 몬스터가 늘면 수많은 유닛이 처리 부하가 늘어납니다. 넓은 월드가 되면 넓은 땅에 존재하는 정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할 압도적인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오스틴 2017년 시한 영상을 보고 나름 재해석 및 재구성을 해보다가 불현듯 이 기술이 원래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기술이었을까? 오히려 서버에서 쓰는 편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갖고 서버에 적용할 방법론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서 유니티 DOTS가 말하는 ECS, 잡 시스템, 버스트 컴파일에 대응하는 C++ 쪽 기술을 구성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니티 엔티티 시스템에 대응하는 ENTT 라이브러리, 유니티 잡 시스템에 대응하는 BS 레드풀, 유니티 버스트 컴파일러는 C++ 컴파일러의 옵티미제이션 옵션으로 대응해 보았습니다. 유니티 DOTS 스타일과 맞추기 위해서 월드를 구성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유니티 DOTS를 사용하기에 되도록이면 비슷한 형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시스템들도 월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유니티 DOTS와 유사한 구조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CS에 대해 조금 설명해보면 ECS-E 엔티티를 만들고 ECS에 C 컴포넌트를 붙여서 ECS-S 시스템으로 구동시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예전 ECS 초급 과정에서 설명되었던 그림입니다. 엔티티는 ID, 여기에 스트럭처, 즉 컴포넌트를 붙여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원하는 특성, 즉 컴포넌트들이 붙어있는 유닛들이 구성됩니다. 각 컴포넌트들은 같은 형태의 컴포넌트들끼리 모여 메모리를 구성하는데 이런 메모리 구성을 스파스셋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ENTT 라이브러리 메모리 모델 형식입니다. ENTT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컴포넌트를 붙이는 방법은 월드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엔티티 ID에 해당 컴포넌트와 밸류를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이용해 엔티티들을 동작시키는데 원하는 컴포넌트들이 붙어있는 엔티티들을 분해하면서 정해진 코드를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월드 뷰라는 명령을 통해 태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오더 액션, 컴포넌트가 동시에 붙어 있으면서 다행히 붙어 있지 않은 모든 엔티티를 가져와 포르프 연산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포르프 연산을 싱글 스레드가 아닌 스레드 풀을 이용해 멀티 스레드로 포르프 연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패러럴 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엔티티를 얻어왔는데 2개의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면 0번에서 4번 엔티티는 1번 스레드에서 5번에서 9번 엔티티는 2번 스레드에서 이 람다 콜백 펑션 함수 부분을 병렬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10만 양명설에서 사용하기는 AI에 대해 살펴봅시다. ECS는 포르프 방식이 연산에 특화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FSM으로부터 BT, 고급, HTN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수평적인 포르프 방식보다는 수직적인 트리 형태의 연산 방식을 취하는 AI 시스템들입니다. 해서 좀 더 ECS에 친화적인 AI 시스템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등장한 유틸리티 시스템이 수평적인 포르프 가속 특성에 부합한 형태라고 판단해 유틸리티 시스템을 ECS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하였습니다. 그중 2개의 유튜브 링크는 유틸리티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 링크로 남겨드립니다. 간단하게 유틸리티 시스템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유니티 전투 중에 강력한 근접 공격을 위해 접근해야 하는지, 언패물 뒤에 숨어 원거리 공격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과연 체력과 탄약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존 트리와 같은 AI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시스템은 현재 시점에서 내가 선택해야 할 최선 행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매 순간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목록들의 0에서 1 범위의 정기화된 점수를 할당하고 가장 높은 점수 행동을 선택하는 AI 시스템입니다. 유틸리티 시스템은 AI 자체가 액션을 수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액션을 수행해야 하는지 결정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컴뱃, 무브, 아이들 이 세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 해당하는 오더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각 오더는 게임 상황에 맞게 액션들로 구성해 수행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라는 오더를 수행한다면
5가지 행동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문을 열고 닫는 행위는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오픈 클로즈 액션이 되므로 상자나 기타 열 수 있는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오픈 클로즈 액션에도 재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액션들은 직접적으로 게임에 맞게 코딩해야 하는 것들이라 이런 직접적인 액션들은 충분히 재활용을 하여 오더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스테이트 오더 액션의 단계를 이해하셨다면 스테이트를 선택하고 오더를 선택하고 액션을 선택하는 기준이 consideration입니다. 위에 나열된 consider 타입이 0에서 1 범위의 정기화된 consider value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 consider value는 커브 곡선을 사용하여 각 유닛의 AI 특성에 따라 같은 값이라도 민감하게 반응되어지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오더, 액션을 단계별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consideration의 계산과 스코어링의 계산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스테이트와 consideration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실제 살펴봅시다. 먼저 컴뱃 스테이트를 보면 consideration이 4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LOS 안에 적이 발견되거나 공격을 받았음을 블랙보드에 기록되어 있거나 강제 공격 명령이 존재하게 되면, 그리고 스폰 지점으로부터 최대 거리 안에 있으면 5 조건들은 한 개라도 만족하면 점수에 포함시키고, AND는 무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0을 곱해 최종 밸류를 계산합니다. 컴뱃 스테이 오더 목록 중에 웨폰 어택 하나를 세팅해 보았습니다. 일반 무기 공격 액션들은 무기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무기를 휘두른다. 무기 사정거리 밖에 있으면 타겟까지 이동한다. 무기 사정거리 안에 있더라도 무기를 휘두를 사항이 아니라면 타겟을 향해 바라보면서 대기한다. 이런 3가지 액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consider 타입의 정교화된 값을 커브 곡선을 이용하여 각 유닛의 AI 특성에 따라 같은 값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커브 곡선은 선형, 사인 함수, 로그 함수 등 다양한 함수들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런 그래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데스모스라는 그래프 사이트를 활용하였습니다. 데스모스 사이트에서 커브를 구성한 후 그래프 공유 링크를 얻어와 공유하거나 추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스테이트, 오더, 액션 과정을 거쳐 지금 수행해야 할 액션을 가져옵니다. 스테이트, 오더, 액션의 각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consideration의 밸류들의 곱셈에 랜덤값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 액션을 계산합니다. 이때 consideration 밸류의 계산에는 consideration 커브가 사용되는데, 커브의 형태와 구성은 데스모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유틸리티 시스템 AI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살펴봅시다. 센서 시스템, 일정 시야 범위 내에서 정보들을 검출해 기록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주위에서 일정 간격으로 검출을 시도합니다.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값이 아닌 능동적으로 값을 얻어와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블랙보드 시스템, 기록된 정보의 일정 시간 후 소멸을 처리합니다. 나를 공격한 유닛의 정보를 기록해두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블랙보드 시스템은 약간 수동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컨시더 시스템, 스테이트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채점을 수행합니다. 스테이트 스코어링 시스템, 위에 점수화한 목록을 기준으로 최고의 스테이트를 선택합니다. 센서 시스템 일부를 보면 AI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위로부터 획득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스코어링 시스템에서는 최종적으로 베스트 스코어를 스테이트, 오더, 액션 단계별로 결정해 결과적으로 지금 수행해야 할 액션을 추출해냅니다. 액션이 결정되면 액션을 수행시키기 위한 정보들을 설정하고 태그들을 추가합니다. 월드뷰를 통한 엔티티 쿼리 함수를 확인해보면 태그 패스파인드라는 태그를 확인할 수 있는데, Move to 오브젝트의 구조체를 사용해 길찾기를 즉시 수행하도록 일종의 스위치 역할로 태그 패스를 활용하였습니다. 패스파인딩 시스템을 통해 길찾기가 완료되면 태그를 제거해 반복 수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부분이 이런 액션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단위 작업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경로를 찾고 저장된 경로들의 정보를 이용해 계속 유닛을 이동시키고 타겟에 데미지를 부과하는 등 직접적인 액션들을 수행합니다. 유틸리티 시스템을 통한 액션의 결정, 그리고 액션을 각각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성해 ECS 10만 양명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